창원시가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개막 준비가 한창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메기 잡이가 한창인 통영시 추도 앞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새누리당 경선에 시행될 안심번호제, 예비 후보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6일 창원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유료화로 인한 진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여론을 중요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마다 마산 제1부두를 화려하게 수놓는 국화들. 창원시의 대표적인 축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입니다.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화축제가 올해부터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창원시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커지는 축제 규모와 많아지는 관람객들을 감당하기에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가 축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시는 행사장 전체를 가림막으로 가려 입장료를 받거나 행사장은 무료로 개방하되 일부 작품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막상 유료화를 결정했지만 창원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인근 지역, 진주의 유등축제가 유료화되면서 겪은 진통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요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의 유료화 성공 방향에 따라 진해 군항제와 K-팝 월드 페스티벌도 유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오는 4월 1일 고성군에서는 4년 만에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립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인 행사장을 표영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로 세계 공룡 엑스포가 열리는 고성군 당항포 관광단지. 다이노토피아관과 한반도 공룡 발자국 화석관 등 공룡을 테마로 한 알찬 콘텐츠들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행사장에는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캐릭터관을 비롯해 공룡나라 식물원 등 전시관 단장도 속도를 내며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 야간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빛을 테마로 새로운 공룡나라의 대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2016 공룡 엑스포는 생활에 지친 어른들이 놀러와서 힐링을 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하는 연인들이 빛을 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빛 야간 테마파크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상시 개장할 예정이며 오후 5시부터 구매 가능한 야간 관람권 구입 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엑스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행사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준비 중입니다. 당항포 관광단지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도입도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창원과 통영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사 엑스포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올해는 공룡의 화려한 빛을 더해지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물메기는 못생겼기 때문에 과거 어민들의 푸대접을 받은 어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메기가 별미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울매기 잡이가 한창인 통영 추도 앞바다를 최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매기의 대표적인 어획지로 알려진 통영 추도 앞바다. 부둣가로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들어오자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각 잡아 올린 물매기를 손질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매기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합니다. 물컹거리는 살결 자체에 짠바닷물을 가득 머물고 있어 소금 간을 하지 않고 해풍에 그냥 말립니다. 해풍을 맞고 말린 추도매기는 맛도 일품이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린내가 없는 물매기는 흐물거리는 살이 바람과 함께 햇빛을 품고 열을 넘게 마른 후 그 특유의 쫄깃한 맛은 일품입니다. 다른 데는 죽은 거를 막 가서 따거든. 그래 맛이 없어도 우리 수도는 발이 잡은다면 상거로. 그래 따지야 물 좋지. 이래 놓으면 맛있어요. 특히 물매우탕과 무침은 이 시기에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도 특산물인 말린 물매기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맛볼 수 있어 전국적으로 찾는 소비자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현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시행키로 한 안심번호제에 대해 예비 후보들의 입장을 전주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2달여 남긴 가운데 새누리당은 11일부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안심번호 경선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심번호제란 가입자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통신사가 가입자의 가입 전화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번호를 생성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안심번호제가 현역 의원보다는 정치 신인들이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안심번호제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새 인물로 바꾸자며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화번호를 할 때보다 이 안심번호제를 하는 게 정치 신인들한테는 객관성, 중립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론조사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안심번호제가 좀 올바른 여론을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여론조사가 주로 집에 있는 집 전화로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지금 전 국민이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뭐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전화 여론조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휴대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동의를 합니다.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이게 민의가 왜곡이 되거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연령을 속인다든가 그다음에 전화기를 뭐 불법적으로 가설해서 응답률을 높여서 간다든가 또 뭐 전화기가 없는 젊은 층의 뜻을 물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안심번호제가 지금 뭐 거주지 문제라든가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의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선전화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문제가 훨씬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인 안홍준 예비후보는 조금의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안심번호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받았다고 이웃이나 주변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그게 알려지면은 농협조합장이나 뭐 시내 이사장 선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조직 선거가 돈 선거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돼요. 안심번호제가 이번 4.13 총선 선거 운동 방식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시행착오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안심번호제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해
쌍방향 소통 방식에 의한 디지털 선거로 지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도가 서민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이중 지급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는 서민 자녀 중 올해 입학하는 중고등학생 3,350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의 경우 이중 지급과 대상자 혼선 등이 초래된다며 도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는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해온 사업으로 이중 지급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확보한 일감이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8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은 1억 608만 CGT로 전달보다 365만 CGT가 줄었습니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이 3,874만 CGT로 1위였고 한국은 2,913 CGT로 2위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주 잔량이 3천만 CGT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보통 일감을 3년치 정도 확보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를 지난 초사흔날에 마산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하는 마산 대동제가 11일 마산 롯데백화점 더 갤러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는 합동세배와 민속공연, 합창 등으로 새해의 안녕과 지역 예술인들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대동제는 13일에는 창동 가배소극장에서 예술의 향연을, 정월 대보름인 22일에는 창원시립 문신미술관에서 작고예술인 기원제 및 추모제를 열며 끝을 맺을 예정입니다. 또한 마산 롯데백화점 더 갤러리에서는 16일까지 그림과 시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고성군은 회화면 사무소 청사 건물 노후화로 현 청사를 철거하고 사업비 29억여 원을 들여 신청사를 신축합니다. 1969년 건립된 현 청사는 건물 노후화로 균열과 비샘 현상 등이 발생해 재해 위험 우려가 높아 면민들이 지속적인 재건축을 건의하면서 신청사 신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사는 면민 편의시설과 교육장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오늘 3월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가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회화면 사무소 신축으로 면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어시장을 상징화하고 관광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마산 앞바다에 새로운 관광등대를 설치합니다. 전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나석영 씨의 라이트홈, 마산 고향을 밝히는 봄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집 형태의 공간이 나오고 그곳에 뚫린 창을 통해 마산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시는 관광등대를 통해 창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등대는 10월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안홍준 예비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개소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도시의원 등이 참석해 안홍준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으며 그 외에도 마산 회원구민들이 참석해 안 예비후보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안홍준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시민을 귀하게 여기는 시민섬김, 귀 기울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섬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공약섬김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며 섬김 정치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FC 박지근 대표와 정모 총괄팀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서명 지시 여부와 다른 윗선의 개입, 허위 서명에 사용된 주소록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박 대표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22일부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인상합니다. 군은 원인자 부담금 비율을 50%까지 현실화하고자 기존 1000리터당 110만 3,272원에서 48% 오른 163만 2,850원을 단위 단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2월 된 지방세 체납액 556억 원 중 35%인 195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시는 체납세 발생의 초동 대응 확립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고액 상습 체납자 행정 제재 강화로 징세 질서 확립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된 실무 책임자 3명 중 2명을 해임하고 1명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조작을 통해 자격 미달인자를 합격시켰으며 쌀 납품 계약을 맺으며 예산을 과다 지출해 시의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소가 목포해양경비안전소에서 운영해오던 1000톤급 경비함정 1006함을 인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으로 배치된 1006함은 앞으로 각종 장비 점검과 자체 훈련 등을 마치고 동급인 1005함과 함께 통영해경 광역구역인 이이지 해상과 특별경비수역 등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창원보건소가 지카 바이러스를 대비해 이달 중순부터 방역 소독 활동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는 데다 임산부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결정됐으며 창원보건소는 별도의 특별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 철저한 예방 활동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홍보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갈모봉 산림욕장에서 대독천 그리고 남산공원을 연계하는 명품 힐링 휴양 벨트를 조성합니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기반으로 갈모봉권 종합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산과 강, 들과 바다를 10분 이내 거리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 현장과 힐링 휴양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1일 관내 주민대피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 표지판 부착과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 등 시설 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을 펼쳤습니다. 또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팸플릿 5,000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해외 자매 대학생 초청 한국학 연수 프로그램인 글로벌 한마 2015 입교식을 12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 대학생을 초청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간 이해 증진을 통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년째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2016년 고성군 여성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고성군 여성합창단은 3.1절 기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식 등 각종 지역 행사에서 합창 공연을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군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일동은 새해를 맞아 동민안녕기원제 및 지신밟기 행사를 지난 11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해 발전시키고 동민의 안녕과 만복을 기원하는 전래 행사로 행사 모금액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